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양말 판다는 공지, 제가 이제 양말팔이를 시작했잖아요. 300회 기념 양말을 이제 300, 이런 몇 회죠? 그래도 310회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요? 그때 판매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이제 음원 공지가 올라가고, 저는 이제 이번 주 회차 녹음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많이 사주시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얘기는 해야 되겠다. 많이 사주시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쓸데없이 상세 페이지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지. 사실 상세 페이지 그렇게 열심히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업로드가 늦을 일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것도 무편집본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은데 살다 보니까 지금 노는 것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하나도 놀지 않았는데도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차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상세 페이지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좀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금요일 당일에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 원래는 웬만하면은 자정까지 녹음을 하겠다. 왜냐면 제가 한창 바쁠 때 자정 녹음을 몇 번 못 지킨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부터 무급휴가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 겸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홍콩을 갔다 왔어요. 절반 정도는 이제 일 비슷한 걸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하루 이틀 더 붙여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좀 쉬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이랑 좀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홍콩에서 너무 큰 참사가 화재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춤추고 놀고 막 이럴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사실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제 가 있는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렇게 뭔가 막 흥이 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이 도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그리고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쉬울 거는 없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막 작살나게 노는 것보다는 쉼이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계획했던 뭔가가 닫혀 있어서 못 갔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지만, 조금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 뭐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제 홍콩에서 만난 홍콩 지인들 위로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서 지인이라 하면 이제 외향인이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된 지인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조용조용 보냈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그 홍콩에서 알게 된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더니, 뭐 다들 뭐 모든 참사가 그렇듯이 지금 탓할 곳을 모두가 찾고 있어서 좀 환멸이 난다. 여기는 여기 때문이다, 뭐 저기는 저기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사실 너무 알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서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기분 사실 알 필요가 없는데 너무 뭔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좀 씁쓸하면서도, 맞아, 뭔지 알지 하면서 너도 너무 걱정이 많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그냥 홍콩에 가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이것저것 막 검색도 하고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역시 한번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이제 어디를 탓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하는데, 그 대나무 비계라고 하죠. 그 대나무 골조로 이제 하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되게 말이 많고, 그러니까 왜 건물을 짓는데 대나무 같은 걸 쓰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친구도 그랬고 제가 접한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거에서도
어딘가 탓할 곳을 찾고 있는 어떤 생각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뭐 물론 그게 원인이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홍콩에 있는 그런 큰 빌딩들은 대나무를 활용해서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홍콩의 지리적인 위치, 바다가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녹이 쓰는 그런 철골 구조보다는 훨씬 더 잘 견디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 데서 건축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굉장히 홍콩의 어떤 문화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스마트한 건축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마치 그걸 쓴 게 이 화재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홍콩 특유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탄압한다고도 할 수 있겠고, 좀 매도한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저도 이 뭐 진실은 누가 알겠냐마는 그래서 노출돼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건축 양식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어, 많이 듣고 왔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슬퍼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떤 홍콩인의 생활 방식, 건축 양식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뭐랄까 생존자가 발견되기보다는 실종자분들이 생존자로 그냥 숫자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깝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의 매력은 그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이 만드는 그런 스카이라인도 그렇고 그런 복닥복닥 되게 작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보여서 옆에는 고층 빌딩인데 바로 옆에 빨랫줄이 있고 약간 이런 거를 보는 것들이 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붙어 있는 건물 7동이 이제 전소되는 일이 있었다 보니까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콩 시민들도 처음으로 홍콩에 오는 사람들이 이 경관을 보면서 그런 거를 떠올리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한동안 너무 이렇게 보이는 모든 풍경들이 화재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홍콩 시민분들도 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다. 일개 관광객인 나도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홍콩에서 일정을 보냈고 거의 호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어디 맥주 마시러 나갔을 때랑 어, 홍콩에 사는 분이 한번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간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전부 다 호텔에서 지냈던 것 같고 다행히 뭐 호텔 안에 있더라도 사실 홍콩은 워낙에 뷰가 예쁘고 야경이 예쁘고 이런 곳이어서 홍콩을 이렇게 만끽하는 데는 별로 저는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없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갔다 오기는 했는데 홍콩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제 홍콩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일을 했었던 지는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지금 뭐 당연히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되어 있고 홍콩 특유의 그런 생동감 있는 느낌이 지금 많이 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같이 좀 가슴 아파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쨌든 어, 홍콩에 사는 비욘세 청취자분들 계시면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일이 끝나자마자 그날 11시쯤에 퇴근을 해서 바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거의 완전 날밤을 새고 홍콩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겨우 이제 정말 걱정 안 하고 자고 뭐 수영장 가거나 아니면 풀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일이 있었죠. 왜냐면은 제가 12월에 무급휴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 소냐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 그러면은 배추를 언제 주문해야 되냐? 지금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를 언제 주문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은
무급휴가 동시에 이제 무급 배추 노동이 김장 노동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항상 그 소냐님 남편분 이제 저희 아버지죠. 소냐님 남편분은 항상 "아 그냥 뭘 담가 먹냐. 그냥 사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무는 것이 제가 저희 집에서 김치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코리안이어 가지고 김치 없으면 정말 못 살고 그리고 김치 중에서도 저희 이제 엄마의 레시피로 모든 걸 버무리는 사실 이건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김치는 그 중간중간에 맛보는 거나 이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 몇 번 버무린 거 가지고 엄마가 "뭐 좀 더 부어라."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소냐 님의 김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옆에서 이제 소냐 님 남편분이 "아이 그냥 사 먹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하고 그냥 못 들은 척을 하고 딴 데를 보고 '반드시 김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우라를 굉장히 좀 내뿜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도착과 동시에 김치가 배송됩니다. 그래서 올 때도 비행기가 좀 너무 이제 새벽이고 그래 가지고 좀 피곤하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언제 탔지? 한 자정 넘어서 0시 40 분에 비행기를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이제 돌아왔을 때는 뭐 한 5시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 소냐님 댁에 이제 정원이와 함께 이제 있으려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이제 거기서 지낸다고 지금은 넘어와 있지만 광명에 있었는데 거기를 넘어가니까 한 8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비몽사몽간에 도착을 이제 제가 했는데 소냐님이 정원이를 제가 리무진 버스 내리는 데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막 눈물에 상봉을 하고 이제 난리 버거지가 난 다음에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잠시 기절하는 사이에 배추도 오고 제가 뭐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아 이게 진짜 오는구나.' 하면서 배추도 오고 다른 재료들도 오고 해 가지고 '아 노동이 시작된다.'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고 다음날 소냐님 언니가 있어요. 저희 큰 이모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큰 이모가 이제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뭐 그 "김장 뒤에 수육을 대접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명분이고 저희 소냐님의 명분이고 이제 김장 노동력이 1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셋 이서 같이 버무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장을 했습니다. 저희 소냐님 언니분이 저희 큰이모가 결혼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뭐 사별을 하시고 요런 것도 있어 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을 비혼 상태로 지금 지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래서 저랑 엄마랑 같이 김장 준비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전화가 불나듯이 오는 거예요, 큰이모한테. 그래서 보니까 막 친구들이 "어디를 놀러 가자."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김장을 했는데 보내 주겠다." 하면서 친구들 연락이 엄청나게 오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역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많다.' 친구가 많고 그리고 뭐 당장 지금 저희 소냐 님도 뭐 이런 큰일이 있을 때는 언니를 부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혼자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산다는 것이 결국 나이 들면 친구들밖에 없다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를 이제 몸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큰이모가 항상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혼세야 뭐 너는 너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결혼 생활이 길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큰이모가. 근데 어쨌든 유자녀이고 애들을 이제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 또 있었고 그리고 장녀란 말이에요. 저희 정말 너무 K 장녀여 가지고 그리고 저희 그 엄마 쪽 할머니가 워낙 오랫동안 아프셨고 저희 소냐 님이 중학교 때부터 막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 만에 막 항상 몸이 약했었기 때문에 저희 큰이모의 삶을 보면 이제 엄마 챙기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챙기다가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도 이제 아들을 혼자서 그 시대에 또 키우셨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안 하고 싶다. 근데 어 너처럼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는 그러니까 챙길 자식도 없고
챙길 자식도 없고 약간 요런 상태로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이제 해 보고 자녀를 낳았던 것 때문에 보람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그런 또 힘든 시기도 또 있으셨기 때문에 "다음 생은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디벨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큰이모 굉장한 어떤 독립 출판물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큰이모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역시 결혼을 안 하고 지내더라도 친구들은 항상 있구나. 친구들이 최고다.'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무슨 뭐라더라? 김장도 했고 먹을 걸 되게 많이 챙겨 놨다고 하면서 거의 뭐 KTX 기차표 시간까지 알아봐 주면서 "빨리 와서 이거 먹고 가라. 온 김에 여행하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소녀님한테 "저 봐. 여자는 친구 많은 게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뭔가 '큰이모랑 재미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제 책이 석자기 때문에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12월은 그걸로 불태우면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고게 이제 좀 정리되고 하면은 '나중에 한번 기획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소냐님 남편분 생일이 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생일이 있어 가지고 김장하는 날이랑 다 맞춰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거라 김장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언님과 조카 1호, 2호 그리고 형부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오랜만에 대가족이 생일 파티 겸 김장 애프터 파티 아니겠습니까? 수육이랑 해서 먹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아유 침이 넘어가네요. 저희 언니랑 이제 형부가 챙겨온 그 방어회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홍콩에서 저희 그 아버지가 중국술을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중국술 좋아하시는 거 챙겨 와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런 파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 1호, 2호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조카 1호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호가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정말 '애기들이 진짜 빨리 큰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지내고 있는데 조카 1호가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 살이잖아요. 베이스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저희 그 언님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고 당연히 저랑도 비슷한 면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뭐를 빨리 배우는데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거쳐간 것만도 뭐 야구, 축구 지금 야구는 아마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한동안 또 축구를 엄청 좋아했다가 그랬다가 지금은 또 굉장한 걸 시작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베이스를 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 학년인데 베이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스페인 책방 라디오 여러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겹쳐서 들으시잖아요. 충무로에 있는 이제 스페인 책방 그 사장님이신 에바님과 바지 사장도 아닌 그냥 바지이신 에바님의 바지를 맡고 있는 다미안님이 가끔 이제 다미안님이 음악하시다 보니까 이제 밴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다들 어떤 보컬과 뭐 기타 그리고 드럼 나중에 이제 조금 관심이 옮겨가면 '드럼 정도로 간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어떤 락 스피릿과 관지는 베이스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베이스 얘기를 안 그래도 많이 듣다가 이번에 저희 조카 1 호가 베이스를 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뭐 어떻게 치는데?" 그랬더니 지금 무슨 동호회처럼 그 원래는 조금씩 배우다가 지금 취미로 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합주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저희 조카랑 한 명 빼고는 다 성인이시래요. 그래서 완전 취미로 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모임 같은 거여 가지고 지금 오아시스에 Don't Look Back in Anger였나?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진짜 멋있다.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는 밴드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에 굉장히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 친구가 이제 눈이 뒤집혀서 환장을 하는 데이식스. 그래서 데이식스를 친구 때문에 이제 알게 됐다가 저도 되게 많이 듣는 노래가 데이식스 노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 데이식스 안 되냐 데이식스? 데이식스는 안 돼?" 그랬더니
아 데이식스가 생각보다 "기타가 진짜 어려워 이모." 그러면서 "기타가 약간 초보자들이나 어떤 동호인들이 하기에는 쪼끔 어렵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오아시스 얘기를 할 때 "데이식스 안 돼, 데이식스?"라고 했을 때 그 약간 뭐랄까 '아 저 이모 진짜 데이식스 같은 소리 하네.' 같은 그 어떤 표정이 잠시 스쳤어요. 그래 가지고 저의 어떤 자격지심일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은 너무 그런 밴드 음악에 문외한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표정이 좀 스쳐서 잠시 조금 부끄러웠던 뭐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왠지 초등학생이 베이스를 친다고 하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저는 지금 그놈의 기타를 배운 해 만에 해 놓고 F 코드까지 잡지 못하고 지금 뭐 기타를 마스터를 못 해 가지고 공개 방송 못 열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기타에서 조금의 진전도 없는데 조카까지 베이스를 친다고 하니까 '아 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 가지고 좀 생각이 많이 잠겼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 월은 '책 쓰는 거에 굉장히 좀 전념하겠다.'라고 저 스스로와 편집자님과 출판사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나대지 않고 그냥 양말이나 이제 조금씩 이제 판매하면서 '빨리 원고를 넘겨서 마감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책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변 친구분들 그리고 또 지금 곽탄절이에요. 제 생일이 12월 12 일인데 그래서 곽탄절 연락이 오면 이제 고런 거는 이제 잡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방송 못 합니다. 못 하고요. 지금 제가 원래 이제 이 12 월이 지나면 복귀할 팀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12 월은 오로지 저의 생일 그리고 책 요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방송일 12 월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제가 무급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20 분을 김장 얘기랑 조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급휴가가 시작되면서 12 월이 시작되고 이러면은 여유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업로드가 굉장히 늦잖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이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상세 페이지는 좀 그 워킹 아워가 끝난 다음에 다들 일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다가 밀려서 그런 거고 이거를 대낮부터 썼으면은 좀 더 준비를 했으면은 빨랐을 수는 있는데 그게 왜 안 됐냐면 이게 바쁘다가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뻥 비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진짜 너무 오늘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민으로 제가 살고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너무너무 바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바쁜 동안 못 했다가 안 했던 일들, 미뤄 놨던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 일이 뭐 예를 들면 비욘세 양말 뭐 상세 페이지 넘기는 거는 이거는 좀 큰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좀 특수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 있죠. 예를 들면 어 자동차 점검하는 거 '엔진 오일 갈아야겠다.' 생각해 놓고 자동차를 계속 그 입고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고 출퇴근을 계속 차로 해야 되니까 엔진 오일 교환 시기가 됐는데도 교환을 계속 못 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운행할 때 엔진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 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봐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이게 안 하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까 '별의별 게 귀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일단 언제 차를 입고할 수 있는지 날짜를 따로 잡아야 돼요. 그럼 제가 차를 안 쓰는 날이 언젠지를 한번 필터링을 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을 때 서비스 센터가 제 차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랑 날짜라는 것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한번 조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예약을 하고 나니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원이랑 같이 가기는 했는데 원래는 정원이를 해방촌 집에다가 두고서
저만 차로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시간상 안 되게 돼 가지고 정원이 그 계모차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싣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차 엔진 오일 하나 가는 거에도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제조사에 가 가지고 엔진 오일 간다고 하는 거 말고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는 자동차 검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기간이 또 있는데 그동안 못 가 가지고 그거를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거는 이제 검사 가능한 검사소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또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깐 내일 제가 그 배송할 거 하고 처리할 업무 하고 나서 내일 오후에 또 그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왜 하러 가야 되냐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인가? 일월화 맞겠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그때는 또 저의 생일 겸 소냐님 남편분 생일 그리고 저희 정원이도 어쨌든 그 하반기에 생일이기도 하고 소냐님마저 이제 8월 달 생일이어서 저희처럼 이렇게 좀 이벤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놀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2박 3 일로 반려견 동반 가능한 숙박시설 예약을 해 놨던 게 있어요. 사실 이것도 쪼끔 신중하게 하긴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할인이 올라왔을 때 제가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이럴 때여 가지고 12 월에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1박 가지고 안 된다. 2 박은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충동적으로 또 예약을 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차 검사고 엔진 오일이고 나발이고를 이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어레인지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근데 자동차 검사는 그렇게 뭐 두 건이 있었다 뭐 치면 그거 말고 제가 또 그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해에 워낙에 좀 바쁘고 해 가지고 보통 한 3월 정도에 하는데 올해는 못 했어서 '나중에 해야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차에 이번엔 '진짜 건강검진 받아야겠다.' 해 가지고 생각보다 한 달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예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또 그거를 하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는데 이게 너무 큰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큰일이냐면 예전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수라 님이 소개해 주셔 가지고 한국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라는 이제 프리랜서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활동도 하시고 혜택도 많이 주시는 공제회가 있거든요. 거기 공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원래 항상 별걸 다 얘기하네. 메디체크 동부지구 메디체크 동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혜택을 받고 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연락을 해서 나는 그냥 뭐 얼마 지원 이렇게 있길래 그냥 이게 아무거나 여기에서 예약을 한 다음에 좀 할인받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웬만한 기업체도 다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맨날 가던 검진하는 데다 보니까 '아 여기는 프로그램 이거 있으니까 내가 항상 하던 거에다가 뭔가 혜택이 뭐가 되나 물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또 상담사분한테 설명을 듣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했는데 어쨌거나 선택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 너무 그동안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잠시 좀 쉬겠다. 요양하는 마음으로 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 2, 3, 4의 프로그램 중에 내가 얼마짜리를 할 것이냐부터가 정말 큰일이어 가지고 그거를 고르는 것도 되게 힘든데 심지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랑 또 겹치지 않게 골라야 하는 이슈 요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치밀 유방 소견이 있어 가지고 원래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따로 별도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일부는 제가 이게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여서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제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으로 해주는 검진이 기본 항목이 있으면은 기본 항목을 감안할 때 선택을 뭐를 해야 내가 손해가 아닌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그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사람이 생각을 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을 하나하나 보는데 '나 이거 정리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럴 때는 이제 또 챗GPT 유 실장이 출동을 해야 된다 싶어 가지고 유 실장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자, 내가 그동안 검진받던 항목은 이런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나는 올해 한국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해당해서 내가 지원을 받게 되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항목 중에 기본 항목은 뭐뭐뭐뭐뭐가 있어. 그리고 나는 내년에 받기로 한 어떤 유방 촬영은 별도고 그 국가검진과 겹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은 뭐뭐뭐뭐가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1번, 내가 꼭 받고 싶은 거는 대장 내시경 무조건 수면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40대 여성이고 술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고 삶이 불규칙해. 이런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항목이 뭐가 있겠냐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겠는지를 먼저 분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이거는 중복되고 이거는 뭐 기본 검진에서 나온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시 해도 될 것 같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근데 챗GPT만 믿을 수 없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저도 이제 막 검색을 해 본다거나 막 이렇게 보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패키지 뭐 ABCD가 있다. 그럼 패키지 D로 가자.' 그걸 정해 놓고서는 그 큰 카테고리별로 선택하는 그 검사 항목이 있잖아요. 선택 검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내가 보내준 그 검사지 PDF 파일을 한번 봐봐." 그러면서 이제 카테고리 1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카테고리 2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자, 이제부터 이 항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내가 기본 항목을 선택한 거랑 크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걱정되는 포인트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고르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네, 뭐 저거는 저래서 도움이 되네, 이런 얘기를 한번 싹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제 얘기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너가 추천한 항목은 뭐뭐뭐뭐야. 근데 사실 나는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 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내가 뭘 할 계획이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씩 이제 골라 나가는 과정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고 항목을 다 좀 확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메디체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상담사분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송구한 마음을 안고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아, 제가 이거를 열심히 알아봐서 드디어 이걸 항목을 좁혔다." 하면서 예약을 잡았고요. 근데 이제 또 예약을 잡으니까 예약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으나, 또 이제 그 전날 검사해야 되는 그 검사에 필요한 약물 같은 걸 또 받아야 되고, "요거는 와서 받으실 거냐, 아니면 이 항목은 나중에 예약이 필요해 가지고 다른 날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서 결국은 12월, 그다음에 1월, 3월 쪼개 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겨우겨우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을 쭉 보는 거죠. 한 3일 정도를 식단 조절을 해야지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뭘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거를 다 짜고 나니까 정말 하루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아, 상세 페이지를 열어야지 이거를 빨리빨리 주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세 페이지용 이제 텍스트를 좀 쓰고, 그리고 사진 찍었던 것도 이제 하나하나 배열도 하고 거기에는 깜찍한 정원이 사진도 있고 요런저런 거를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광속으로 가 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는 또 이제 자정을 넘기게 되었다. 그래서 업로드가 늦어져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요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말을 많이 사시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좀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름 보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했었던 일은 다 저를 챙기는 일이거나 아니면 정원이랑 같이 사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챙기는 일이어 가지고 늘 그 주행할 때 자꾸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게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도 '교체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아이고 가다가 주행 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별 문제 없이 뭐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서비스 센터 가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늦은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걱정하던 부분을 또 해결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아 사람이 진짜 꼬꾸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번 운전하고 가는데. 그걸 항상 좀 걱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검사를 그래도 잡게 돼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결국은 뭐 이것저것 상담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제일 비싼 검사로 골랐어요, 그 와중에서는. 그래 가지고 나를 아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생일 주간에 항상 친구들이 "야 생일인데 뭐 해 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건조기 펀드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목돈 나가는 거나 아니면 생필품 같은 거를 이렇게 챙겨 놓고, 생필품은 위시리스트에다가 넣어 놓고 친구들이 한 5천 원에서 한 3만 원에서 뭐 많게는 5-6만 원까지 이제 원하는 거를 골라서 선물할 수 있게 그렇게 다 넣어 놓는 편이고, 그게 아니고서는, 그런 어떤 자잘한 선물 아니고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건조기 펀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줄까?" 물어보면은 건조기 펀드가 있어 가지고 인당 3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구는 내 이름 크게 써 달라고 하면서 5만 원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균일가로 웬만하면 받아 가지고 건조기를 장만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DP가 물어보더라고요. "생일 선물 뭐 해야 되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건강검진 펀드를 한다. 왜냐면 웬만한 걸 다 검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인당 3만 원의 이제 건강검진 그 펀드를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네, 이래저래 12 월이 좀 스스로를 돌보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막 여기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탄절입니다." 그러면서 "멤버 모집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막 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그전에 뭐 만나자고 연락 줬던 사람들을 12 월로 미룬 게 쪼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나대지 말고 이제 '들어오는 약속이나 소화하자.'라는 생각으로 따로 "만납시다." 이런 거를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늘 춤추고 놀러 다니는, 항상 그 파티를 함께 했던 친구들을 한 팀한테만 얘기를 했고, 동네 친구고 뭐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따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곽탄절은 뭔가 제안이 있으면은 열심히 참석한다. 하지만 나댈 기력이 없어 가지고 처음으로 나대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제안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듣는 친구들 중에서 "뭐야 나는 올해 곽탄절 연락 못 받았는데?" 해서 섭섭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은 "곽탄절 나 누구누구누구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콜?" 하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도 하나하나 연락해서 "얘들아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안 바쁜 사람들 위주로 뭐 시간이 되면은 연락 줘." 하면서 "연락 안 주더라도 뭐 섭섭해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좀 안심을 시켜도 되는데 그럴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친구들은 이제 비욘세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이제 공지를 그냥 팟캐스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고요. 기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 40분이 돼 가지고 엄청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원래는 청취자분들 근황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제가
그 일정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곽탄절 주간, 생일 주간 정도까지는 조금 편한 혼방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제가 이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청취자 근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같이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나도 근황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약간 말을 더듬을 뻔했던 것이 제가 오늘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소개하고 싶었던 사연이 하나는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걸 찾느라고 잠깐 이렇게 좀 집중력이 흐려졌는데 요것만 클로징으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꼭 지금 하고 싶은 얘기여가지고 동작구 농땡이님께서 근황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 편을 다시 듣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욘세에서 저랑 짐송님이 같이 녹음했던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라는 편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공학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어떤 여대 여고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 2025년, 그러니까 이분이 사연 쓰신 오늘인 거죠. 2025년 12월 3일 속보로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도 지금도 학생들이 계속 반대 중인 걸로 아는데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에서 공학전환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대를 다니지도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지 N년이 지났는데도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에 이렇게 울컥하는데 학생들 마음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마음과 행동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남겨봅니다. 너무너무 늦었지만 6주년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6년차 팟캐스트고 5주년입니다. 이 와중에 5주년이에요. 이분도 조금 정신이 없으시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1회를 다시 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꾸준히 할지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출퇴근 친구, 밥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세 아니었으면 출퇴근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건강히 하고 싶을 때까지 해주세요. 늘 잘 듣고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미리 해주신 6주년 축하 미리 해준 6주년 축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출근길에 듣고 계실까요?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근길에 들어주셨으면 해가지고 늦게라도 업로드하고 있는데 지금도 출근길에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설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진 않겠지? 하면서 올리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축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동작구 농땡이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근황 사연을 그냥 안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말씀해주신 학생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마음과 행동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소녀님이 방송에서 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씨발 이럴 때 욕을 안 하면 욕을 언제 하나요?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때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 편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동덕여대 공학전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이 내용을 녹음하면서 그리고 녹음하고 나서 온 후기 사연을 보고 정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누가 봐도 뭐 출생률이 줄어들고 뭐 다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 꼭 드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대가 아니라 공학을 다녀야 어떤 리더십이나 경쟁력 면에서 준비될 수 있다.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후에 방송을 들은 여대를 다닌 친구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려주셨던 게 여대를 다닐 때만큼 내가 어떤 여자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인간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은 시절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은 분들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 특히 뭐 많은 여대들이 뭐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할 때 남성 교수님들이 보이그룹 노래를 뭐 중창으로 불러 주신다거나, 근데 그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로 나왔더니 걸그룹 댄스를 추게 한다거나 뭐 약간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는 여대 졸업생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대에서의 경험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그 공학 시절을 돌아봤을 때, 아마 이때 그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 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공학에 있는 내내 저는 제가 여자인 거를 생각했고 스스로 그거에 대한 한계를 정말 많이 지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반장이 여자가 뽑히면 뭐 여자 반장, 남자 반장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급에서도 뭐 부회장, 회장 이렇게 나눠서 할 때 항상 거기에 성별의 제한을 둔다거나, 어쨌든 내가 여성인 거를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만드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이랑 또 다른 점이기도 한데, 공학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정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성차별에 대해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물론 뭐 남성 역시도 맨박스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모두가 정말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초등학교 때 우유당번을 했어야 하는 것까지 거슬러 내려가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의외로. 내가 남자라서 겪어야 했었던 일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게 어떤 "너가 근력이 더 많으니까 뭐 우유 당번을 해."까지 거슬러 내려가야만 어떤 차별의 경험을 하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정수기 뭐 물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던데, 사실 이것도 얘기하면서 코웃음이 나는 것이,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좀 뭐 미미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그 정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반장이 됐어. 아니면 내가 뭐 대학교에서 응원단장이 됐어. 그랬을 때 내가 남성이면 남성 응원단장의 탄생 이런 얘기 별로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감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내 성별을 막 이렇게 운운하면서 남잔데 이런 게 됐네? 너는 그러면 남자 응원단장이네? 남자 회장이네? 남자 반장이네?라고 하지 않지만, 공학에서 있는 여자애들은 계속해서 그런 거를 이제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여잔데도 이걸 했네? 내가 심지어 뭘 잘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놈의 어떤 리더십과, 남자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남성이랑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기회가 똑같이 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똑같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공학의 세팅에서는 계속해서 앞에 여자를 붙여요. 아, 이번에 올해 응원단장이 여자잖아. 올해 동아리 누구가 여자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여성인 거를 엄청나게 인지하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 특집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사연을 접하면서, 내가 여자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막 잔디밭에 진짜 누워서 주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러고 있는 남자애들은 많이 봤는데, 여자애들이 그러고 누워 있으면은 보면서 "와, 저 여자애 저기 누워 있어."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하지 않았던 거는 별로 그런 걸 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저는. 널브러져서 자는 거를 본 기억도 없지만, 여대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왜 여자애들이 이렇게 자기 능력에 한계를 짓게 만드는 말을 자꾸 하지? 왜 여자애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게 만들지?'라는 것에 훨씬 더 트여 있는 거는 여대를 나온 졸업생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남자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어떤 얻는 이점이 있겠죠. 저한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너무 야만의 시대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없지 않았겠지만,
사회에서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는 성차별을 대학교 안에서 미리 거기에 좀 적응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일부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강의실 안에서 교수님의 말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동아리 안에서, 아니면 학생들 안에서 그 공학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학습된 애들이 대물림하듯이 후배들을 그렇게 학습시킨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너무 명백한 차별이고, 이것 때문에 그 이 회사가 여성 인재를 더 뽑아먹질 못하고, 얘네들이 너무 그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어쨌든 회사가 비용을 지불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인재를 더 싹싹 뽑아먹지 못하고 어떤 그 여성이라는 틀 안에서 좀 한정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경제적으로도 손해잖아요. 회사 단위에서도 그렇고 사회 단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거기에 그냥 수긍하게 만드는 교육을 저는 대학교 때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물론 납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여대만으로는 정원이 다 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지만, 물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은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상태죠. 근데 이미 많은 그 학교들이 공학으로 전환될 때 많이 내세웠던 것들 중에서, 표면적으로는 특히 어떤 여성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리더십이 여대 안에서만 리더십을 갖는 것보다 공학인 세팅에서 생활을 하는 게 어떤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공학을 다녔던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 공학 출신을 높게 치는 회사도 다녔었던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성 발언인데, 이거를 눈 뜨는 데에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야밤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겠지는 않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 공학으로 전환이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동안에 이 동덕여대 그 학교 측이 해왔던 그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표명해왔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싸가지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너무 싸가지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생들이 지불해서 그 학교가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스탠스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게 너무 강압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집회일 수도 있고, 뭐 락커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그 시간에 맞게 타임라인에 맞춰서 쭉 봤던 사람은, 학생들이 충분히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동덕여대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이 계속해서 학생을 이런 식으로 좀 내몬 부분이 있잖아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학생이 강압적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분위기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날치기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라커치라는 게 무슨 그래피티 아트도 아니고 그게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 그런 거라도 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겨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언젠가 공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이 그 여대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언제였죠? 인터뷰에서 이화여대 전 총장분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쨌든 여대가 필요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여대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대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소멸된다 하더라도 공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온도차와 그리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충분히 개진을 했으면 거기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락카칠 한 거랑 그 학내에 있었던 어떤 시설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이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가를 내야 될 정도로 보상이 필요한 수준의 훼손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그걸 너무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너무 그런 처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게 기사화가 되면서 정말 동덕여대 학생들이 거의 1.4 당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언론에서 때려 맞았잖아요. 거기에는 안티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고, 안 그래도 여성 혐오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심하게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위협으로 느껴질 만한 공격을 온오프라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에 학생들 내몬 것도 어떤 학교 측의 입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당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겨우겨우 이제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됐고, 그 와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러는 동안에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속보 방식으로 2029년까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단계별로 싸가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근황 사연은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거는 저 역시도 너무 보면서도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공학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고 학생들도 납득할 수 없고, 여대를 다니지 않고 공학을 졸업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하는 공학의 효용이라는 것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 원래 되게 짧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오늘 편집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거르지 못하고 지금 무편집으로 올라가기는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동덕여대 그 학생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동덕여대를 졸업한 분들, 그리고 동덕여대를 어떤 식으로든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비욘세가 항상 어떤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것들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몇몇 청취자분들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되게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관해서는 저희는 듣고 계신 청취자분의 사연들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정말 너무 명확합니다. 공학 전환 자체를 두고 얘기할 때 언제든 될 수 있죠. 근데 이 시기도 그렇고 이걸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이에 동덕여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동덕여대 학생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물론 동덕여대 그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전하게 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정말 너무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들의 집단이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고 내 공간에 관련된 일이고 내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를 띈다고 느꼈을 때 사회가 그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사회의 일부가 그 여성들을 그렇게 대할 때
그 보호해야 될 자기네 식구나 마찬가지인 일원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송신하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원하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고요. "너네들이 의견을 내. 너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러면 너네 무슨 꼴 당하는지를 보자."라는 거를 뭐 어떤 구성원들은 그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정말 구둣발로 들어가듯이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일부 남성들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공격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전파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덕여대 그 학생들을 본보기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동덕여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비욘세도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분들 정말 너무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도 저도 주의 깊게 보고 필요하면 비욘세에서도 한 번씩 같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말파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 이야기도 잠깐 했다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욘세 청취자분들을 빡치게 만들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되게 길게 나눴는데요. 다음 주는 가능하면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지만, 제가 좀 생일 주간이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다음 주도 혼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연을 안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근황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슬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미리미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양말 구매해주신 분들도 미리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